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여러분이 쓰는 만큼 돈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심의 작은 공원을 좋아합니다. 일하다가 때로는 공부하다가 잠시 친구나 동료와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의 행복 수치를 높여주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냈나요? 이 공원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이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바로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공원이라는 재화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파트나 자동차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공원도 아파트나 자동차처럼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내 아파트나 자동차를 동네 주민과 나누어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공원은 나누어 써도 그다지 내 만족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세금은 여러분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굉장히 조금 내거나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낸다고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 길가의 가로등, 그리고 고속도로 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공공재들이 생겨나면 공짜로 쓰고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자기만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공원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공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돈의 혜택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낸 사람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재 외에도 정부는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제한된 수입 안에서 저축하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럼 수입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사온 콜라 한 병에도 세금은 매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생기는 세금은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에 붙는 세금이 5%라면 2,000원짜리 콜라 한 병의 세금은 2,000원의 5%인 100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콜라를 살 때 내는 2,100원에는 100원이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는 소비가 많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소비하고 이 중 5%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세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그런데 1년에 6천만 원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비슷한 물품을 사는 데 썼다면 소득 대비 세금은 1.7%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세율과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다르게 매깁니다. 생필품에는 세금을 낮게 매겨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생필품 소비를 통해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요.
그럼 이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수입이라 함은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일에서 번 돈도 수입이지만 자산에서 나온 수익도 수입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룸메이트한테 방을 하나 렌트해 주면서 50만 원의 월세를 받았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 들어왔죠? 렌트를 주기 전에 방을 도배하고 전기 스위치를 고치면서 30만 원을 썼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30만 원이라는 비용을 썼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570만 원을 번 거죠. 600만 원은 총 수입이고 570만 원은 순수입입니다. 만약 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수입에 대한 세금은 비용을 제외한 수입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돈을 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이라면 비용 등의 항목이 많을 것이고 이들을 다 정확히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세금은 과세 기준 곱하기 세율로 정해집니다. 월세로 수입을 만드는 예를 들었는데요. 세금 정책은 자주 바뀌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룸메이트로부터 월세 수입을 받는 경우 한 해에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400만 원이 넘으면 낸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세를 예로 들었지만 금융상품으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비슷한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인데 세금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수익을 내고 다른 세금을 낸다면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지킬 것을 다 지키면서 공짜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